네, 이번 시간에 특별세액공제 중에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87페이지입니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 전체 요약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들 정리하신 다음에 이 요약표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8페이지에 특별세액공제 적용 시에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과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개요에 잠깐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항목별 세액공제와 이걸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세액공제 두 가지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항목별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할 때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는 공제 대상자 판정할 때 소득금액, 나이, 생계 요건을 따졌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공제 적용할 때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따졌습니다. 나이에 대한 요건이 없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보험료 세액공제에 일반 보험료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일 때는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따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생계 요건만 따집니다. 소득금액과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따지는데 직계존속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장애인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되고 직계존속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따집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판단을 하고 나이에 대한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지출한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88페이지에 표준세액공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 원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혼인이나 이혼을 했다. 특히 이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연도 말에 없죠.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지면 연도 중에 법률상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 못 받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으면 이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보험료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입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로 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12%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한번 보면 본인과 배우자 서로 공제 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은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수익자가 있는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 적용을 하는데 본인과 배우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서로 공제 대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자가 배우자고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도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근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배우자일 때는 본인을 위해서 지출한 게 일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21세 자녀입니다.
21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에 계약자가 59세 모친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본인입니다. 그러면 계약자 59세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때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우리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190페이지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나 소득금액의 제한을 하지 않고 판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의 3%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본인 65세 장애인 그다음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급여 3% 초과하는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 3%에 미달하는 그 미달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액 부분을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난임 시술비와 본인과 관련되는 의료비를 제외한 일반 의료비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 3%와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700만 원 한도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 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 190페이지에 당구장 표시 있는 부분을 잠깐 보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료비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91페이지에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경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간소화 자료에서 자료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나타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 보시면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그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해서 20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쌍둥이도 출산 1회로 봅니다. 쌍둥이 각각 보는 것이 아니라 출산 1회로 봐서 200만 원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실손의료보험금 세액공제 배제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배제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출할 때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미 간소화 자료에서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연말정산 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제 처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보시면 자, 18년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19년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18년도 의료비가 지금 과다 공제된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와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 수령한 연도에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18년도에 의료비 지출했다 하더라도 19년도에 수령했으면 19년도 의료비 지출 금액에서 실손의료보험 금액을 차감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회한 경우에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는 수령일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수령액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수익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의료보험금은 수익자한테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고 수익자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수익자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 시에 차감할 실손 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서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수령액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로자 본인 것만 확인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실손 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 것만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전부 다 조회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실손 의료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본인 것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실제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미성년자의 경우에 해당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서 세무서를 방문하면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실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시기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8년도 12월 31일 날 사망한 70세 부친 의료비 200만 원을 19년도 1월에 지출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12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확인을 하고 그때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 18년 12월 31일 날 사망했다라고 하면 18년 12월 30날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2018년도에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2019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의 의료비를 18년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출을 19년도에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또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19년도에 또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하자라고 하니 그러니까 관련되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2019년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인데 이걸 예규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 즉 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공제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2019년도 2월 달에 나온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특별세액 공제 중에 보험료 세액 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정리했습니다.